가상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함수. 객체지향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 다형성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함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ate binding과 early binding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early binding이 뭔지부터 좀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어떤 함수 호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 호출이 어떤 함수를 부를지 컴파일 시간에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early binding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early는 컴파일 시간, 그리고 late bi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시간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행 시간에. 자, 우리가 요런 함수가 있어요. it라고 하는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patch라고 하는 애완동물을 참조 타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p의 i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보면, pet이라고 하는 건 참조 타입이고, pet이 이제 부모 클래스이고, pet 아래에 cat, dog 뭐 다양한 애완동물이 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함수의 인자로 다양한 애완동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는 어떤 it, 누구의? 강아지의 it 메소드인지 cat의 it 메소드인지는 실행 시간에,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이 P에 강아지가 올 수도 있고 고양이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실행 시간에 이 인자로 전달된 게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를 여기에 이제 요 P it 메소드로 호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 시간이 돼서 어떤 함수가 불러질지 결정하는 것을 late bind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함수를 컴파일러가 late binding 하지 않고 가능하면 early binding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late binding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모든 웬만한 것들은 이제 early binding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early binding 할지 아니면 late binding 할지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late binding 하고 싶어, 얘는 late binding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virtua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virtual. 그래서 가상함수는 late binding 해주는 건데, 이 가상함수도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late binding 해주는 건 아닙니다. late binding 하려고 그러면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여야 되고, 그것을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인자가 아니라 그 객체가 참조 타입이거나 포인터 타입일 경우에만 late binding을 합니다. late binding. 그러니까 late binding 하는 조건은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 사용되는 것이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호출하거나 포인터 타입을 이용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보면 pet이 있고 it가 있어요. 그 다음에 dog이 있고, dog은 pet을 상속받고 있고, it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바인딩하는 방법, C++에서 바인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그리고 P를 이용해서 it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P는 pet 타입이기 때문에 먼저 pet 타입으로 가봅니다. 근데 pet 타입 가보니까 it 함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가 버추얼이 없어요. 버추얼이 없으면 얘는 가상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가 참조 타입으로 전달됐지만 이 it는 뭘로 번역을 해놓냐면 얘를 부르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pet에는 이게 뭐 강아지가 전달됐든 고양이가 전달됐든 상관없이 다 pet에 있는 얌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객체 전달했을 때 쩝쩝이 출력되기 원했는데 쩝쩝이 출력되지 않고 얌얌 출력. 왜? 얘가 가상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얘를 버추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는 컴파일 시간에 결정할 수 없네? 그러면 그거를 실행 시간에 결정하게끔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코드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특성은 상속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버추얼이라고 쓰면 얘를 버추얼이라고 안 써도 얘는 얘를 재정의하는 함수이면은 똑같은 함수이면은 재정의하는 오버라이딩하는 함수이면 얘도 자동적으로 버추얼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가도 버추얼이라고 써주는 게 가독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안 써도 얘는 부모가 버추얼이면 얘도 버추얼이 되는데 버추얼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버추얼은 상속된다. 모든 메소드를 버추얼 메소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손익돼서 필요 없는 메소드는 버추얼로 선언하지 않아야 된다.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폴리모피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참조 타입의 변수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픈해라. 그러면 그 오픈하라는 대상이 문이면 문이 열리고 창문이면 창문이 열리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리는 그 개념이 다양성, 폴리모피즘입니다. 그래서 eat라고 했는데 그게 강아지면 강아지가 먹어야 될 거고 고양이면 고양이가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만 버추얼로 만들어준다. 근데 버추얼로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버추얼 키워드만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성이란 한 메소드 이름에 레이트 바인딩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미를 연관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it 하는데 그 it가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타입 변수는 반드시 참조나 포인트 타입일 경우에만 다양성이 제공이 된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어떻게 컴파일러가 해석하냐? 요거 참조 타입이네? 그러면 요걸 이용하는 건 레이트 바인딩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떤 함수 호출을 봤더니 it야. 그러면 이 클래스를 살펴봐요. pet 클래스를 우선. 근데 pet 클래스 살펴보니까 it가 버추얼이 아니야. 그럼 early 바인딩 하고 버추얼이야. 그러면 레이트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레이트 바인딩 하면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뭘 호출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표들만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뭐가 전달되냐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버추얼 메소드 이퀄 0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선언하는 버추얼 메소드를 순수 버추얼 메소드라 그러고요. 이 순수 가상함수가 있는 클래스는 C++에서는 추상 클래스가 되고요. 추상 클래스가 되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가 있었죠.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상함수이고 얘가 이퀄 0이니까 이건 무슨 함수예요? 순수 가상함수예요. 순수
가상 함수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 클래스가 되면 어떻게 돼? pet 이런 형태로 pet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pet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클래스들, 후손 클래스에 대한 리모컨을만 활용할 수 있고, 리모컨을 활용한다는 것은 값 타입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으로 pet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메소드의 구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얘가 캐시와 캣의 이트야? 그럼 일로 아니지. 여기 보시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우고. 자, 보시면 펫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벌출이에요. 그리고 독도 요걸 만들었는데 독은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캣은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펫에는 it라는 메소드가 있고 make soun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퓨어 별출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캣은 얘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ake sound만 해서 야옹하는 걸 하면 이렇게 캣은 자기 게 있고 it는 없으니까 요걸 가리키게끔 만들고 독은 이런 식으로 각각 가리키게 만들면 어떤 애가 오냐? 독 타입 왔다. 그럼 얘 불러주고 캣 타입 왔다. 그럼 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트 바인딩을 할 때 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레이트 바인딩 할 때 자 지우고 할게요. 또 호출할 수 있는 거. 리모컨이 있을 때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사용하면 이 리모컨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것은 펫 클래스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 호출되는 것은 함수가 가상함수이고 리모컨이 참조 또는 포인터 타입이면 가리키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펫 리모컨이 참조 타입이면 여기서 it를 눌렀을 때 호출되는 건 펫이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강아지면 강아지에 있는 it 메소드, 고양이면 고양이에 있는 it 메소드. 근데 고양이는 지금 요 예제에서는 제정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펫에 있는 것이 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출할 수 있는 것과 실제 호출되는 게 다르다.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함수와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어가 overrid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펫의 make sound라는 가상함수가 있고 순수 가상함수이고요. 여기서 그 dog과 cat에서 재정의하면서 여기다가 override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는 이 함수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메소드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컴파일러의 지식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좀 더 엄격하게 이게 재정의된 메소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는 키워드이고요. 오버라이드는 키워드는 사용할 때 부모 메소드가 버추얼 메소드만 이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부모 메소드가 const이면 재정의하는 메소드도 const여야 됩니다. 그리고 no except이면 재정의하는 메소드도 no except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void foo const no except 이렇게 돼 있으면 재정의할 때 쭉 쓰고 끝에 override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식 클래스에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 순서가 바뀌더라도 문법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가상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속과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객체 초기화. 그런데 상속을 하게 되면 이 객체는 자신이 추가적으로 정의한 멤버들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멤버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했을 때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애들을 초기화해줘야 되고 내 생성자에서 내 것들을 초기화해줘야 돼요. 근데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가 있고 초기화 목록에서 할 수 있고 몸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할 때 호출되는 순서는 우선 부모가 있으면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명백한 초기화가 있으면 이 명백한 초기화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원시 타입이 아닌 멤버 변수들은 해당 클래스 또는 구조체의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화 목록을 사용하게 되면 초기화 목록에 이들 멤버 변수들의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도록 구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초기화 과정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때 이루어집니다. 요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초기화 목록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모 생성자나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부모의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거를 호출할지를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록에 부모 생성자와 또 다른 생성자 호출을 동시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나열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초기화 목록에 있는 것까지 다 처리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몸체에 있는 생성자의 몸체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는 X라고 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를 혹시 생성을 하게 되면 뭐부터 호출된다? A의 생성자. 요거는 이제 기본 생성자니까 얘가 호출되겠지만 얘가 호출되기 전에 얘부터 실행을 해요. 얘의 생성자. X의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A의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클래스를 B 클래스가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B도 Y를 멤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B는 XX도 멤버로 갖고 있고 물려받아서 YY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를 예를 들면 예제로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적 생성을 하고 있죠.
동적 생성하는데 new B 했습니다. new B 하면은 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죠. 그럼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려면 기본 생성자로 가는데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A의 기본 생성자. 근데 A의 기본 생성자 호출하려면 뭐부터 먼저 돼요? 요 멤버부터 먼저 생성이 돼요. 그래서 X의 기본 생성자, Y의 기본 생성자, A의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B.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요 순서대로 실행이 돼서 요 B 객체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int,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요게 호출되겠죠. 근데 요 경우에도 직접 어떤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지 지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X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B, int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B3 1.5 그러면 1.5는 더블이니까 요게 호출되죠. 근데 여기는 초기화 목록을 쓰고 있어요. 땡땡 하고 A의 10 그러니까 A의 10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호출이 되고요. 요게 호출되기 전에 얘부터 하니까 X의 기본 그 다음에 A의 int 그 다음에 Y의 기본 그 다음에 B의 더블 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호출되는 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생성자 항상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멤버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멤버 중에 생성이 돼야 될 멤버가 있으면 그 생성자가 호출돼서 그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의 몸체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초기화 목록이 있으면 이 목록이 더 우선시 됩니다. 자, 초기화 목록을 이용한 다른 생성자의 호출. 그래서 여기처럼 부모를 이게 없으면 이 경우엔 뭐가 호출돼요?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얘는 요게 호출하는 거고 여기는 없죠. 그럼 뭐가 호출돼요? A의 부모 거는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경우에는 B의 10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얘에서 요걸 호출해요. 그럼 여기서는 A의 10이니까 결국에는 요 경우에는 A의 10이라는 게 호출되고 B의 10이라는 게 A의 10이라는 게 호출되고 그 다음에 요게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 얘는 여기가 1이죠. 1 요게 2 요게 3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BF의 경우에는 그래서 요 초기화 목록에 있는 걸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C+11부터는 using을 이용해서 부모 메소드를 그대로 여기 갖다가 써놓을 수 있어요. 내가 정의 안 해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부모에는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있고 이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 역할도 해요. 기본 인자가 있으니까 기본 생성자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using A 땡땡 A로 놓으면은 요건 A에 있는 생성자하고 똑같은 생성자들을 B에도 만들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B int n equal 0 해놓고 땡땡 A n 이렇게 되어 있는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몸체는 비인 상태가 됩니다. 소멸자는 항상 생성자가 호출된 순서의 역순으로 호출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B 객체 생성하면 A
B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니까 B는 A의 부모의 생성자 호출되니까 요 순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 소멸자는 B, A 순서대로 호출이 돼야 올바르게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실행된 순서에 반대로 실행이 돼야 돼요. 반대로. 근데 소멸자들을 보시면 한결같이 버추얼 메소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소멸자도 버추얼로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레이트 바인딩을 한다는 겁니다. 레이트 바인딩. 무슨 의미냐? 이렇게 된 걸 보세요. 동적 생성을 했죠. 동적 생성을 해서 펫의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적 생성은 나중에 쓰고는 딜리트 하겠죠. 그러면 딜리트 하게 되면은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이 P는 리모컨이 어떤 리모컨이에요? 펫이에요. 펫 리모컨이면 호출되는 함수를 소멸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펫에 갑니다. 펫에 갔더니 펫 클래스에는 소멸자가 버추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가상함수 레이트 바인딩 하지 않고 얼리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멸자만 부르냐면 부모의 소멸자만 부르게 돼요. 요게 안 불러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 생성을 하더라도 소멸자들이 요 순서대로 올바르게 불러지기 위해서는 소멸자는 또 가상 소멸자가 돼야 된다. 버추얼 소멸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런 거와 이런 걸 해보면 이 경우에는 A 것만 호출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순서가 D께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C께 호출이 됩니다. 레이트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D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럼 D께 호출이 되고 D께 호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버추얼 소멸자들도 일반 소멸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멸자를 실행한 후에 부모의 소멸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실행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부모 거를 호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예제에서 나눠드린 거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 메소드와 관련해서 파이널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이 파이널이라는 수식어는 두 군데에 붙일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붙일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 붙이면은 override 다음에 붙여야 되죠. 그래서 붙이게 되면 이 메소드는 더 이상 재정의 할 수 없다. 이게 끝이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할 수 없습니다. 에러가 나죠. 요거를 재정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버추얼 메소드는 상속받은 클래스가 재정의 할 수가 없고요. 클래스 자체가 파이널이면 그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수식어는 버추얼 메소드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메소드에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override, final. 순서는 요 두 가지,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뭐 외우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 앞에까지는 부모에 붙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끝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